춘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모여있는 휴대전화 대화방에 음란 사진이 올라와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야생 멧돼지의 접촉 차단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야생 울타리 설치 작업이 단 한 곳에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의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증세가 나타나 시료를 채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단위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도내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단체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춘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음란 사진이 올라와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욕설과 함께 음란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단체방에 들어가 있던 학생 한 명이 부모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대화방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 상담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이라던가 또 치료를 또 하고 그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 과정에서 음란 사진과 욕설을 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충격받았을까 봐. 게임 때문에 단톡방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을 저는 다 없앴어요. 학교 조사에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남학생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고 부모 역시 사진이 올라온 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중고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며 기존 사용자 계정과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버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단체 톡방을 개설을 한 후 그곳에다가 욕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상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영상물 때문에 자칫 자기도 모르게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단톡방 사용이 저학년 초등학생까지 생활화되면서 무방비로 노출된 음란물과 욕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성인 남녀 8명이 옹기종기 모인 교실. 하얀색 도화지에 손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마음을 모아 색칠해 봅니다. 20살에서 많게는 50에 가까운 이들은 지적과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입니다. 집에 있을 시간에 밖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언니 오빠들하고 가서 놀아서 재밌고 친구들이 많고 둥글게 앉아 함께 춤추며 웃는 율동 시간에는 근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나가고 이거 주문지 해먹고 누나라고 비슷하고 좀 올라가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 활동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1,700여 명 가운데 장애 정도와 가정 형편을 고려해 31명이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직업교육과 체육활동, 일상생활법 등을 배워 자녀와 온종일 집에 있어 왔던 보호자들도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이러니까 일단 집에선 좀 있고 웬만하면 좀 어울리지 않고 막 이랬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잖아요. 경치도 보고 그런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춘천과 강릉, 화천 등에도 곧 도입될 전망이지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도내 성인 발달 장애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 지금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적으신데 앞으로 이제 규정 같은 게 완화되고 좀 더 지원 범위도 넓어져서
집 밖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학교 신축 현장에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부 시공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부실까지는 아니라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원주의 학교 신축 공사 현장이라며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한 사진입니다. 창문 및 콘크리트가 뻥 뚫려 철근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고 곳곳에 다른 곳도 뚫린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도 보기 힘든 부실 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벽 구조벽삭의 무슨 강도 문제라든가, 이제 아니면 벽체에 금이 간다든가 그거 심해지면 그게 이제 떨어져서 나와서 건물이 심하게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 원주교육지원청은 시멘트 타설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재료 분리 현상이고 보강을 마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예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부 사진은 현장 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결함 사항은 지금 발견할 수 없었고요.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지 감리단 통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노조는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원주교육지원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과 이로 인한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멧돼지가 북쪽을 오가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농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양돈 농가마다 멧돼지 차단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울타리 설치는 좀처럼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민통선 접경 지역. 천적이 없고 군부대가 벌이는 잔반이 많다 보니 평소에도 멧돼지 무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화천군 산해면의 한 양돈 농가는 최근 2,500제곱미터 넓이의 농장 주변에 1.5m 높이 울타리를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농장 주변까지 먹이를 찾아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흔적입니다. 농장 울타리와 불과 10여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멧돼지 차단뿐 아니라 방역과 소독 작업까지. 양돈 농가들은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돼지 열병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돼지와 돼지끼리 이제 접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분명히 농장 주변까지 밀고 내려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멧돼지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과 속도. 강원도 차원에서 양돈 농가의 울타리를 설치 중이지만 접경 지역 농가 43곳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아직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현재 완료된 데는 하천 한 곳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다 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가에서 직접 울타리를 설치한 뒤 나중에 예산을 지원받는 현재 방식을 접경 지역에서만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2달째입니다. 이재민의 주거 대책만 속도를 내고 있을 뿐 중소상공인 대책과 산림 복구는 미흡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 1,100여 명과 1,00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본 속초 고성 산불. 중소상공인 피해액은 아직까지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이재민들은 이달부터 임시 조립식 주택과 임대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은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 사정 조사를 곧 시작합니다. 저희가 11일부터 조사하는 것은 물적 피해만 지금 대상으로 저희는 그 한전한테 의뢰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산림 복구는 사유림에 대한 산주 동의 절차가 쉽지 않고 정부의 벌채 예산 확보도 늦어져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불에 탄 나무들은 일부 응급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벌채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피해자들에게는 성금과 생활 안정자금 등 최대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답답한 건 중소상공인 피해 대책입니다. 업체별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융자금이라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피해액 산정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성금 배분도 규정이 없다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거도 못하고 단돈 1원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중소상공인들이 특히 뭐 소상공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전의 산불 피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2달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배상 협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의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증세가 나타나 농업기술센터 등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춘천시 남산면의 한 사과 농장에서 나무의 잎과 줄기가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 증상이 신고됐다며 현재 해당 농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과수 화상병으로 판정되면 해당 농가의 모든 과수를 매몰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는 과수 화상병 등으로 5.3헥타르의 과수 재배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홍천에서 개막한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오늘 끝난 가운데 춘천시와 횡성군이 각각 1, 2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1부의 경우 춘천시가 51회 대회 이후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으며 개최지인 홍천군은 2부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횡성군이 2년 만에 1위를 탈환했으며 영월군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민체전은 오늘 오후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닷새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단위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도내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실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모의평가는 13,700여 명, 학력평가는 24,2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1, 2학년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결과는 오는 21일 학교에서 개별 제공하고 모의평가는 수능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해 오는 25일 배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최문순 화천군수는 검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1심 재판에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합동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의 행사 진행비 등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홍천의 한낮 기온이 32.3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1.2도, 인제 29.9도, 철원 28.6도 등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특히 강릉은 34.1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9도 이상 높은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2019 병역 명문가 증서 수여식이 오늘 병역 명문가 62개 가문과 최문순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3대 가족이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친 춘천 박수경 가문과 철원 임철순 가문, 화천 김건형 가문 등 강원도 내 62개 가문의 병역 명문가 증서와 문패가 전달됐습니다. 특히 3대 가문 내에서 11명이 병역 복무를 이행한 춘천 김성군 가문 등 3가문이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춘천 여성민우회는 오늘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민우회 20주년 지역여성운동 돌아보기와 내다보기를 주제로 토론회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차별을 넘어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활 속의 지역 여성 활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대한성공회 춘천교회에서 후원밥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상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비전으로 탁주, 약주, 소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주 산업과 농업, 농촌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업체 조직화, 시설 현대화 등 산업 기반 구축에 48억 원, 연관 산업 연계에 66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는 도내 17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학교 내외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특수교육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성학교의 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명진학교의 시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보다 세심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서울시가 지역회의와 전시 등 이른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고 마이스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 DMZ 투어 등 남북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세계 3대 마이스 도시인 서울과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원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양 도시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총 1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풍수해보험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